다시 여행을 떠납니다. 베트남 하노이를 시작으로 하롱베이, 사파, 다낭, 호이안까지 5개 도시를 보름 동안 여행할 거예요. 베트남 항공을 이용해 인천에서 하노이로 출발. 오랜만에 국적기 좋네요. 입가심 땅콩 냥냥. 기내식은 닭고기 메뉴로 선택했어요. 너무 맛이 없었고요. 졸다가 미니언즈 2 보다가 졸다가 5시간 만에 하노이 도착. 두려움에 떨었던 이미그레이션은 10분 만에 통과하고 마음 졸였던 짐 찾기 대소동은 20분 만에 해결되어서 드디어 탈출. 입국장 들어서면 그랩기사분들이 엄청 고객행위를 한다고 해서 살짝 두려움에 떨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던데요. 말만 시켜도 기가 쏙쏙 빨리는 극한의 아이는 몹시도 다행이었어요. 호텔까지는 KKD에서 픽업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가격은 18,000원대였고요. 인당 가격 아니고 차당 가격이라서 2인 이상이면 무조건 추천드려요. 사실 혼자 오신다고 해도 추천드립니다. 저도 공항버스를 탈까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많으면 앉아서 못 가고 다음 차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대요. 비행기도 5시간 속 터지게 타고 왔는데 공항버스까지 서서 1시간 반? 전 못해요. 귀차니즘 있으신 분들, 겁 많으신 분들 픽업 예약하세요. 귀차니즘과 겁 많은 인간 그 자체인 저는 정말 만족했습니다. 약 40분을 달려서 호텔 도착. 하노이에서 3박은 티란트 호텔에서 숙박할 거예요. 운영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호시국에 리모델링을 해서 엄청 깨끗해요. 노랑노랑하니 베트남스럽고 참 예쁘죠? 하노이 숙박 예상 경비는 1박에 8만원대였어요. 일정을 빼곡하게 채워놓아서 호텔에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굳이 비싼 곳은 갈 필요 없지만 벌레는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4성급의 적당히 괜찮은 호텔을 찾자 해서 위치로 고민했을 때 티란트 호텔이랑 아나톨레 호텔을 견줘봤는데 고민하던 사이 아나톨레 호텔이 다 팔려서 티란트로 왔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창문이 있지만 없는 룸에 묵게 되었어요. 제가 목포 여행기 영상에서 말한 적 있죠. 인간의 행복 조건에는 햇빛이 꼭 필요하다고요. 뭔가 밖에는 저래도 청량하고 따뜻한 햇살이 뿜뿜인데 내 방은 이리도 어둡구나 싶어서 살짝 우울해졌습니다. 괜찮아요. 3박 내내 벌레만 안 만나면 여기가 7성급이고 천국이에요. 티란트 호텔 묵으실 분들은 꼭 창문 있는 룸 예약하세요. 호텔 자체는 아주 좋아요. 서비스도 무척 좋고요. 특히 위치가 참 좋아요. 호안캠 호수에서 도보 약 5분, 야시장도 코앞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했던 분보남보도 지척입니다. 하노이에서 첫 끼는 몹시 궁금했던 그 메뉴 분보남보를 먹어보려고요. 메뉴 고민은 할 것도 없이 분보남보를 주문했습니다. 곧 카페에 갈 거라 음료는 따로 시키지 않았어요. 엄청난 속도로 등장한 분보남보. 분량 가득 입은 소고기와 채소, 민트, 그리고 국수가 차곡차곡 올라가 있는데요. 양이 생각보다 엄청 많았어요. 자작하게 소스가 있어서 비벼 먹으면 됩니다. 첫 입은 진짜 충격적이게 맛있었어요. 분짜 덕후인지라 찐 분짜 먹으려고 하노이까지 왔는데 분짜보다 분보남보가 더 충격적이게 맛있었습니다. 분량으로 감칠맛 최대로 끌어당긴 야들야들 소고기와 새콤달콤한 특제 소스, 거기에 느끼함을 싹 잡아줄 바질까지 아주 궁합이 착착 잘 맞았어요. 고수 잘 드시고 분짜 좋아하시면 후회 없을 맛입니다. 저는 고수를 상추 마냥 잘 먹는 사람인데요. 만약 고수 못 드시면 미리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든든하게 밥 먹었으니까 걸어걸어 하노이를 여행해 봅시다. 하노이의 인스타그램어블한 스팟 중에 기찻길 마을이 있어요. 실제로 운영하는 기찻길 주변으로 카페와 맛집들이 자리했대요. 엄청 예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최근 후기로는 안전상 입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로 가봤는데 진짜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공안분들이 거의 10m 간격으로 자리하면서 막아주셨어요.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실패했네요. 그렇지만 공안 아저씨들은 무서우니까 빠르게 패스할게요. 다른 예쁜 곳을 찾아가 봅시다.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성요셉 성당을 쓱 지나가주고요. 그 근처로 거리가 참 예뻐요. 감성감성한 치앙마이가 떠오르기도 했어요. 여기서 소품숍 몇 곳 들렸다 갈게요. 하노이의 예술가와 디자이너가 만든 공예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쁜 것들이 참 많아요. 도시의 성격과 매력을 고스란히 담으면서도 촌스럽거나 흔하지 않게 만들어서 진짜 기념품다운 기념품 같았어요.
제가 다녀본 숍들 중 가장 퀄리티가 높았고 가장 가격이 비쌌습니다. 길 건너에 자리한 또 하나의 소품숍. 여기도 역시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규모는 조금 더 작고 제품 카테고리나 수도 더 적어요. 그렇지만 가격대도 낮아서 부담도 적습니다. 포스터나 엽서류는 앞서 방문했던 콜렉티브 메모리가 훨씬 예쁘네요. 저는 구경하다가 이걸 하나 사기로 했습니다. 음료 테이크아웃 할 때 사용하는 캐리어. 이거 코로나 전에 대만에서부터 사고 싶었는데 뭔가 영혼에 와닿는 캐리어가 없었거든요. 이 테슬이 너무 귀여워서 이걸 사겠습니다. 가격은 59,000동이었고요. 오늘도 쓸데없는 소비를 아주 뿌듯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저기 걸어서 후안키엠 호수 근처 위치를 파악하려고 해요. 그랩 타면 너무나 편하게 다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걸음으로 눈으로 보는 건 또 다르잖아요. 살짝 내려와 후안키엠 호수 근처에 도자기 가게에 왔습니다. 하노이 근교 1시간 거리에 도자기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기 너무 귀찮았어요. 대신 여기서 도자기를 좀 즐겨보죠. 여기는 퀄리티가 엄청 뛰어나진 않았어요. 몇몇 그림들은 저의 8살짜리 조카가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그렇지만 잘 찾아보면 되게 유니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서양 친구들도 그런 걸 쏙쏙 잘 골라내더라고요. 여기 재미는 있는데요. 먼지가 많습니다. 심심해서 그냥 만져봤다간 손이 난리가 납니다. 이 수저받침 귀엽죠? 가격이 고장 35,000동 밖에 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특징별로 다른 고양이 받침대 사용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 앞으로 15일이나 더 이동을 해야 하니까 잊기 쉬운 도자기 제품들은 포기할게요. 하노이 북스트리트 갈 건데요. 목마르니까 주스 한 잔 할게요. 길거리에서 마실까 고민도 했지만 제가 장염인간이거든요. 제 장의 심리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바로 약국이라 조심조심하며 조금이라도 깔끔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을 찾을 겁니다. 과일 전문 가게 미오스 프롯에 왔어요. 영어가 아주 약간 통해서 추천 메뉴를 부탁드렸고 주스를 권하셨습니다. 번역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파인애플, 오렌지, 파파야 등이 들어간 주스였고요. 주문하자마자 과일을 갈아주시는데 그 상큼한 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향을 맡자마자 기운이 생겼어요. 이 주스 역시 되게 충격적이게 맛있었습니다. 물탄 그런 흐리멍텅한 맛 아니고 진하고 깔끔해요. 각자 과일들의 단맛과 산미가 오케스트라처럼 펑펑 터집니다. 새벽 비행, 좁아 터진 비행기, 소음 스트레스 등이 눈 녹듯 사라지면 좋겠지만 그러진 못했고요. 그래도 아주 조금은 기운을 차렸습니다. 여기 위치 되게 대로변이거든요. 책거리 맞은편인지라 찾기도 쉬워요. 카페 쓰다 더 이상 못 먹겠다 하신다면 건강한 주스 한 잔 드시고 힘내세요. 하노이에도 북스트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굳이 찾아올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베트남 책을 읽지 못하고 딱히 재밌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쁘긴 해요. 위치는 멜리아 호텔 바로 옆이에요. 뭔가 문화의 거리 느낌으로 만들어 둔 것 같은데 평일 애매한 저녁 시간에 방문해서인지 딱히 볼거리도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나 여유로움은 좋았어요. 호텔이 근처거나 지나가는 길이다 싶으면 들러보세요. 저 멀리 해가 지고 있길래 아니 후안키엠 호수 가면 일몰을 볼 수 있으려나 하고 호다닥 가봤는데 안개인지 매연인지 이렇게나 껴서 일몰 따윈 전혀 없었어요. 하노이는 진짜 매연이 심해요. 그리고 거리마다 카페마다 음식점마다 담배를 엄청 펴서 이곳에서 일주일 있으면 간접 흡연만 함부로일 것 같습니다. 목이 너무 아픕니다. 후안키엠은 내일 낮에 다시 올게요. 날 좋을 때 청량한 모습을 담아봐야겠어요. 이제 저녁 먹으러 가볼까요? 분짜의 도시 하노이 대표 분짜 맛집 찾아왔습니다. 구글맵 리뷰가 무려 8,000개가 넘어요. 여긴 오바마 분짜집으로도 유명한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하노이 방문했을 때 왔던 곳이래요. 그때 시켰던 콤보 오바마라는 세트가 있는데 세트라고 저렴한 건 아니고 그냥 주문하기 쉬우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대다수의 후기에 시푸드 롤이 호불호 갈린다고 하셔서 전 그거 빼고 스페셜 분짜와 비어 하노이를 주문했어요.
영수증 잘 살펴보면 물티슈 금액을 청구해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물티슈 안 쓴다고 필요 없다고 하면 체크 지워주십니다. 필요 없으신 분들은 꼭 말씀하세요. 걸어오느라 너무 목말랐기 때문에 맥주부터 벌컥벌컥. 짜란,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현지 분짜입니다. 몹시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기는 갓 구워낸 것인지 아주 분량 제대로, 뜨끈함 제대로였어요. 하노이를 제외한 베트남 여러 도시에서 분짜를 먹어봤는데요. 위에 올려주는 완자 외의 고기가 좀 별로인 곳이 많았거든요. 여기는 밑에 있는 통으로 된 고기도 완벽하게 맛있네요. 오도독변화 비계 없이 쫄깃하고 씹기 좋은 고기로 제공되었어요. 영혼을 울리는 맛이야 뭐 그런 것까진 없지만 확실히 맛있는 분짜임은 맞습니다. 먹다 보니 조금 느끼해지긴 했는데 취향에 따라 고추 조금 추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전 이럴 줄 알고 맥주를 시켰는데 급속도로 미지근해진 맥주는 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짜 흐엉린 결론은 맛있다. 처음 하노이 가신다면 무조건 추천. 그렇다면 재방문은 아니요, 다른 분짜집도 탐험해 볼게요. 이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땡큐. 살짝 느끼하니까 디저트 먹고 호텔 돌아갈까요? 겜보라고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이 많아요. 저는 근처에 있는 이곳을 찾았는데요. 굳이 가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맛있긴 한데 굳이 찾아올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다고 맛없진 않지만 뭐 그러한 곳입니다. 2010년부터 운영했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 치고는 구글맵 리뷰가 20개 남짓이에요. 저는 아보카도 망고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습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 위에 망고 아이스크림이 올라간 메뉴.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건 반대였어요. 아보카도 아이스크림 위에 망고 과일이 올라간 걸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어쨌든 맛있습니다 이거. 아보카도에 연유 혹은 코코넛 시럽을 뿌린 것 같은데 달콤하고 고소하니 맛있었고요. 망고 아이스크림도 인공적인 단맛 없이 딱 좋은 크리미함이었어요. 맛있긴 한데 다른 곳도 충분히 이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짜 흐엉리는 왔다가 방문하는 거라면 괜찮고 굳이 찾아올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호안기의 모습 밤풍경도 좀 봐주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7시 반 정도 되었어요. 되게 활기차네요. 하노이에서 사파로 떠나는 날 캐리어를 끌고 밤에 조금 걸어야 돼서 걱정이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걱정 1도 없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트 들러서 생수 좀 샀어요. 저는 밤에만 물을 1.5리터 먹는 사람이라서 호텔이 주는 물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통에 9,000동씩 총 3통을 사서 4.5kg를 짊어지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씻고 오늘 외출했던 옷 섬유 탈취제 촥촥 뿌리고 책 읽으면서 하루를 마무리. 저와 이번 여행을 함께할 책은 나를 채우는 여행의 기술입니다. 알랭드 보통이 기획한 여행 에세이라고 해서 관심 갖게 되었고 서울에서 읽어보고 참 좋아 내내 다시 읽고 싶어서 챙겨왔어요. 단순하게 여행에 대한 후기나 소감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고민하며 내 여행을 찾아갈 수 있는 여행 탐구서예요. 30가지 주제가 내던지는 질문.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행이란 어떤 것일까? 마음의 안정이던 육체의 휴식이던 나를 채울 수 있는 여행이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좋은 문장만 늘어놓는 책들은 수없이 많지만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책은 쉽게 만날 수 없었어요. 더욱이 여행이란 주제로요. 오늘은 여행 첫째 날 밤이고요. 이 책을 4번째 읽고 있습니다. 저는 고민과 걱정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여행을 계획하며 설렘과 같은 크기로 불안과 두려움을 키워요. 코로나 이후 너무 오랜만에 해외 장기 여행이어서 그랬을까요? 이번 여행은 한번 왔던 곳임에도 참 불안이 컸어요. 내가 왜 베트남을 간다고 했지? 그 시작 전까지 불안으로 차올랐을 때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여행의 가장 큰 계기는 마음의 안정을 얻고 싶다는 욕구일 것이다. 하지만 여행을 떠나든 떠나지 않든 완벽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우리는 인간이지 않은가? 영장류에게 안정감은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다. 우리가 불안하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인생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이다. 재밌죠? 흔히 여행을 권장하는 책들에서는 볼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쿨하게 현실을 딱딱 짚어주는 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쓸데없이 키웠던 불안과 두려움을 좀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를 대표하는 여행지를 간다고 해서 여행이 성공적이고 완벽한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로마 콜로세움을 가야만,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보아야만 즐거운 건 아니니까요. 생각해보면 골목에서 만난 작은 카페를 만났을 때, 현지인 가득했던 음식점에 들어가 손짓으로 주문한 음식이 내 입맛에 꼭 맞았을 때, 그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사랑스럽던 추억 아니었나요? 제가 베트남을 좋아했던 이유도 그거였거든요. 여행은 작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다. 특별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경험도 아니다. 새로운 언어를 한마디 내뱉어 보는 일, 향신료 가게를 둘러보는 일. 즐거움이 작다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부당하게 폄하해왔던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다. 그러니 여행이 주는 보통의 즐거움들을 충분히 만끽하는데 도전해보자. 저는 작은 행복이 있다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햇살 하나만으로도 행복이 피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에요. 여행이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행의 짧은 시간, 그 경험만으로도 남은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채워줄 수는 있어요. 책 한 권이 여행의 성질을 온통 바꿔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짜 내가 원하던 여행, 내가 좋아하는 여행이 무엇인지 그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여행이 보다 특별해지기를 바라요. 해답서를 따라가는 여행이 아닌 내 길을 찾아가는 여행. 즉 나를 채우는 여행의 기술과 함께 나만의 여행을 찾길 바랄게요. 이래저래 여행 준비하느라 오랜만에 영상을 올렸어요. 오늘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금 색다르게 하노이를 담기 위해 여기저기 다녀봤어요. 신기한 체험도 여러 가지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사랑스러운 하노이를 소개할게요. 오늘도 칼퇴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